자, 이대 목동병원에서 사망한 신생아 4명 중 3명에게서 항생제 내성에 있는 같은 종류의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유전자 정밀 분석 결과 이 같은 종이면서도 완벽히 동일한 균으로 판명이 됐는데 의료진이나 의료기기를 통한 병원 내 감염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편 신생아 연쇄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대 목동병원을 8시간 반 동안 압수수색했는데요. 압수품에는 신생아들이 있었던 인큐베이터와 약물 투입기 같은 의료기구도 포함됐습니다. 정태원 변호사,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 변호사님, 지금 네. 시간이 이제 흐르면서 조금씩 그 원인의 사망 원인을 조금씩 네. 규명하는 데 가까워지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까지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이 의료진을 통해서 세균이 좀 전달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부검 결과는 뭐 앞으로 예. 그 약물 검사까지 포함해서 한 2주 정도면 나오겠지만 우선 지금 드러난 것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라는 예. 좀 생소한 균인데 이 균이 4명의 아기 중에서 사망한 아기 중에 3명에게 검출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씀대로 유전자 염기서열까지 갔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 뭔가 하면 한 사람 또는 한 군데에서 왔다는 거죠. 원천이 같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균에 감염이 됐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신생아실에 그 제대로 감염 관련 제대로 안 됐다. 예. 그런 것은 명백하게 진 것이고, 다만 이제 이 균으로 인해서 아기들이 사망한 것이 여부는 이제 아기들의 장기라든지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제 명확히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대 목동병원이 그동안 감염 관리에 있어서 우수하다고 해서 대통령상까지 받았는데 이렇게 감염된 것을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네, 유전자까지 동일하게 나온 상황에서 좀 그런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 언론 보도를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지금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까 숨진 신생아 4명이 똑같은 수액을 맞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 유전자 배열이 같다는 거는 숙주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숙주라는 것은 보통 이제 인체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의 저항성이 있는 성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성인이라는 결국 의료진밖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럼 의료진이라고 하는 보면 분명히 어떤 이동할 수 있는, 말하자면 우리가 수액을 맞을 때 주사로 거기에다 약물을 넣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수액을 제조할 때가 있습니다. 수액이라는 게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어떤 뭐 물 같은 수액에다가 약물을 넣어갖고 조제를 해서 혼합을 해서. 예, 각각에 들는데 그 조제할 때 이동을 하는 어떤 주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관 같은 거를 손으로 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장갑을 끼고 하는 어떤 멸균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아까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병원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어갖고 예. 이동할 때 무슨 다른 어떤 이 숙주와 관련된 부분에 균이 묻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진의 과실, 그걸 밝히기 위해서 어떤 뭐 중간에 주사기라든가 수액 관련된 부분을 지금 압수수색하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어제 광수대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뭐 어떤 것들을 주로 많이 압수를 해서 어떤 조사를 하게 되는지 좀 시청자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 아기들의 상태에 관해서 그리고 예. 거기에 가서 전해진 그 처치를 모두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의무 기록 확보가 첫째입니다. 의무 기록의 경우에도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임의로 제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서 압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의무 기록. 그다음에 이 아기들에게 여러 가지 약물이 투여가 됐고 영양제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그 의료 기구들, 또 튜브들, 또 카테터라고 그런 주사기, 예. 그리고 인큐베이터 또 이 모든 의료 부품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그걸 분석을 해 보면 거기에 어떤 그 감염이 있었는지 또는 감염의 기회가 있었는지, 또 약품 수불 대장을 보면 예. 과연 이 아기들에게 과다한 약물이 혹시 투여된 것은 아닌지 그런 것도 챙겨볼 수가 있고요. 또는 의약품을 다른 약품이 혹시 들어간 것은 아닌지. 예. 예를 들어 칼륨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심정지를 일으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뭐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실수로 그런 것이 된 것이 아닌지. 예. 그런 모든 그 관련 증거들을 가져가서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기들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에 관해서는 이제 국립수사연구원에서 부검 결과 정확하게 나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부검 결과와 병원에서 압수해간 여러 증거품들을 분석하고 비교함으로써 이 아기들이 왜 죽었는지, 예. 또 거기에 누구의 잘못인지, 그 법적 책임질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해서 아마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국과수에서 정확하게 원인 나와봐야 알겠지만
한 가지 조금 의문이 드는 건 지금 모두 다 해서 약 80분 정도의 시간에 4명의 아이가 좀 미숙아죠. 지금 굉장히 어린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80분 정도 만에 4명의 뭐 물론 말씀 저희가 지금 예측하는 것대로 세균 동일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사망을 한다고 해도 그 짧은 시간에 모두가 사망으로 갈 수 있을까? 교수님 예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은 균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예.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그게 말하자면 거기서 정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정착을 해갖고 일종의 성장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가에서도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은 균이 들어왔어도 이거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게 1시간, 2시간은 아니다. 예. 더 길 수 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어떤 뭐 80분 안에 그 안쪽에 3명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면은 약물 자체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예. 그러면 아까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약물과 플러스 전달할 때 예. 그리고 전달할 때 다른 어떤 요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동영상, CCTV 동영상도 같이 압수를 하면서 그 시간대를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수액을 투여하고 그 수액 관련된 세균 플러스 그 다른 요인 이것이 사망의 궁극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목숨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어떤 요인이 될 그렇죠. 수도 있는 세균은 일종의 첫 번째 촉매제 같은 촉매고 궁극적인 그러니까 최종 사인은 거기에 이제 종합적인 어떤 것일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변호사님이 아까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병원이 감염관리 분야에서 우수 인증을 받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인증이 참 실효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료기관 인증은 지금 이제 민간에서 이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예. 물론 이제 뭐 이 이대 목적병이 엉터리인데 이렇게 높은 성적을 받았다 이렇게 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대 목동병원만 하더라도 나름 괜찮은 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이렇게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은 병원도 이 모양이니 다른 데는 어떨까? 그 걱정이 또 드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 평가 제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지만 이번 기회에 예. 이번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속한 대로 이런 신생아에 대한 것이라든지 하여튼 감염 실태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어떠한 항생이 있었지만 슈퍼박테리아가 발견되고 있는데 주로 병원에서 감염되거든요. 예. 이 병원에 감염되면 항생제가 듣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죽음만 기다리게 되는 아주 무서운 박테리아거든요. 그래서 감염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해야 되고 감염 대책을 제대로 이번에 세워야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저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1명당 병상 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사 1명이 몇 명의 굉장히 위급한 신생아를 맞느냐 이건데 10개 이하인 병원이 18%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병원은 상당히 많은 아이를 1명의 의사가 맞는다고 보는 이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의사 자체, 전문의 자체의 문제도 있고요. 예. 숫자 자체의 문제도 있고요. 전문의를 서포트하는 이제 전문 간호사가 예. 사실은 그 부분보다 만큼 중요하거든요. 그 전문 간호사가 적어도 3교대 예. 이상으로 전문적으로 붙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전문의가 2명 이상은 붙어야지 이제 교대로 해서 볼 수 예. 있는 건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처음에 이 아이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예. 확인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분명히 아이가 좀 배가 부르고 이상한데요라고 했더니 예. 그냥 좀 지켜봅시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건 어떤 판단인가? 그럼 적어도 이런 걸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전문의가 보지 않았을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전문의가 쉬는 시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보다 2배 이상의 전문의 그리고 그것을 서포트하는 전문 간호사 인력 확충. 사실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병원 입장에서 보면 예. 돈이 전혀 안 된답니다. 네. 매년 인큐베이터 한 대당 억대의 그 손실이 난다거든요. 그러니까 네. 병원들이 잘 설치를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자꾸 늦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만원으로 인해서 지금 미숙아 숫자는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거는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예. 인력도 많이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이런 그 의료 시설에 대해서도 예.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그냥 내버려둬 가지고는 점점 이거 없어져 버리면 우리가 안 그래도 인구가 주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엔 다른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야쿠자와 대만의 조폭이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났는데 필로폰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영화 같은 일입니다. 영화 예. 같은 일입니다. 이 보통 삼각적인 관계죠. 생산은 홍콩, 예. 그리고 유통은 한국, 그리고 최종 소비는 일본. 예. 이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이 이제 마약 청정국의 지위 있는 건 맞는데 예. 이게 중간에 유통의 어떤 지점으로 될 것인가를 상당히 그 검찰에서는 굉장히 좀 우려하고 있는 바죠. 예. 지금 이것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되게 싸니까 홍콩에서 하고 그것을 일본 한국에 들여와 갖고 이걸 일종의 돈과 바꿔치기 한 다음에 예. 밀수를 통해서 일본으로 빼돌리는 이런 방식이 지금 바로 적발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간택 역할을 하고 있는 그렇죠.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 수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청정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는 배에 대해서 검색을 좀 덜 하거든요. 그런 예. 걸 이용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은 우리나라의 마약에 관한 처벌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 예를 들어 중국 같은 데는 적발된 양이 필로폰 5g 이상이면 사형 무기 또는 15년 이상 징역에 처하거든요. 예. 그 지난 6일 날에도 중국의 꽝뚱수에서 12명 마약사범 공개 재판했고 10명 사형 선고하고 바로 집행을 했어요. 예. 네. 왜냐하면 그만큼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법에 사형은 아예 없고 예. 최고형이 이제 무기고 대부분의 경우에 단기형으로 그치거든요. 예. 근데 중국이나 특히 동남아시아 쪽, 중국 같은 경우는 아편 전쟁은 나라가 망할 뻔했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엄하고 중국은 마약 하다 걸리면 사형이다. 이게 아예 거의 등식이에요. 네. 일본도 굉장히 엄하거든요. 예. 근데 우린 좀 처벌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하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마약 관련 사범에 대해서 우선 처벌 형량을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법 자체를 개정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중국처럼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국에서 걸리면 그래도 징역을 좀 덜 산다. 이런 예. 생각을 없애야 일본 야쿠자가 들어오고 중국의 폭력죄 들어오고 최소한 그건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유명 힙합 가수도 이 필로폰을 투약을 하다 걸렸고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수사기관이 먼저 인지를 해서 계속해서 이 사건을 팔로우를 한 다음에 검거를 했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지금 걸리지 않은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전혀 예측조차 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엔 이 어느 정도 범위라고 보세요? 이 범죄의 이 규모가.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다행히도 국정원이 먼저 정보를 탐지해 갖고 국세청과 검찰의 공조 수사를 통해서 된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제 어떤 우편물이라든가 국제 우편물을 통해 들어오는 마약의 수가 굉장히 네.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걸 가지고 이제 탐지됐던 부분이 네. 있을 것이고요. 근데 지금 상태가 이게 규모 자체를 알기가 힘든 거는 전체적으로 전체 검사를 하기가 힘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처럼 화물선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진짜 전수 검사를 다 해야 되는데 예.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력도 많이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걸 이용해서 이런 범죄가 되는 거죠. 필로핀 같은 경우는 80년대에 이제 일본의 수출이 막히니까 국내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부산을 중심으로 예. 해서 처음에 살 빠지는 약으로 알려졌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이 퍼졌는데 그때 집중력 단속에서 많이 줄었는데 예. 지금 또 다시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필로폰은 제조 공법이 간단하거든요. 이거는 네. 무슨 천연 자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실험실에서 만들 수가 있는데 실험 장비라는 것이 조그만 방 하나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필로폰을 제조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심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제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건데 어떻게 보면 제조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게 많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짚어보면요. 보통 마약을 거래한다고 생각하면 좀 약간 은밀한 곳에서 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좀 역삼역이면 굉장한 번화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졌더라고요. 오히려 익명성의 함정에 빠진 거죠. 예. 사람이 많으면은 그것을 상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적으면은 적은 사람을 감시하면 되는데 네. 역삼리 같은 게 얼마나 사람 많습니까? 거의 사실 형사들이 쫓아간다고 사람에 채워갖고 쫓아가기 힘든 상황이고 아마 이 상황을 이거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하나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이런 곳에서 당연히 몰카 아니면 CCTV 여러 가지 영상 촬영은 안 된다라는 걸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또
다시 한번 법이 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자체에도 또 CCTV 설치를 할 때는 엄격한 요건화야 됩니다. 예. 고정 경우만 되죠. 그래서 그것이 뭐 범죄 수집이라든지 뭐 도로 교통 정보 수집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이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걸 설치하면 반드시 일반에 알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런 고정형뿐만이 아니고 이동형이 많이 나온 거죠. 예를 들어 휴대폰이라든지 예. 드론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 개인의 그 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퍼지는 경우들도 많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쉽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성적인 목적으로 무슨 뭐 몰래 화장실에서 찍는다든지 이런 거는 성범죄 관련 법으로 처벌을 하고 예. 또 목욕탕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는 지금도 이제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건 고정형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과학이 날로 발전되고 이 움직일 수 있는 이동형 그 촬영 장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규제를 좀 더 철저히 하자. 그래서 이제 아마 이번에 개인정보법이 아니라 개인 영상 정보를 보호하는 법을 좀 만들겠다고 해서 지금 국회에 통과됐고 국회에 이제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특징적인 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동형 예. 촬영 장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 또 한 가지는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예. 지금은 교통정보 수집하는 것, 또 방범정보 수집하는 것, 이게 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통합해서 이제 관리하는 것을 하겠다. 또 인터넷 같은데 내 영상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그걸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이 제정안에 들어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얘기하신 부분 중에 사실 몰랐던 내용이요. 그동안은 이 영상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뭔가 처벌 내용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말하자면 그거는 이제 성범죄 특례법 쪽에서 그 조항을 가져와서 했지만은 실제로 그것을 삭제하기 개인이 삭제하려고 하면 일일이 찾아갔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심부름센터 같은데 맡겨서 전문 업체에 맡겨서 그것을 삭제하도록 했는데 사실은 거기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죠. 예. 뭐 500만 원을 보내는데 삭제는 안 하고 오히려 더 그 영상을 확대해 갖고 뭐 협박을 받는다 이런 네. 문제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 법을 통해서 근본적인 어떤 규정을 만들고 그것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부분. 사실 이 법의 가치가 그거가 같습니다. 네. 그래도 유럽에서는 잊혀질 권리라 해가지고 인터넷상에 떠도 내 개인정보를 삭제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미 논의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우리 법에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 그리고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 두 분과 함께 이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